안녕하십니까. 얼간조선 최우석입니다. 네, 정혜연입니다. 소위 문재인 대통령 진영인 좌파들은 자신이 대통령에 대한 상대방의 언행에는 너무 오버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상대에 대해서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의 말을 서슴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구설수에 올랐는데 좌파 정치인들이 또 이번엔 또 뭐라 그랬나요? 지난 3월 22일이죠.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라의 주인은 분명 국민이라는 점을 윤석열 씨의 몸과 마음에 확실히 새겨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글을 썼습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죠.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 당선인이고, 예. 근데 그런 사람한테 뭐 윤석열 씨 몸과 마음에 뭐를 새겨주겠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갔는데, 뭐 이렇게 타투를 새겨주겠다는 얘기인가요? 전. 일단 호칭에 대한 건 나중에 얘기하고, 이 최강욱, 이분 유명한 분이시죠? 같은 최 씨인데요. 죄송합니다.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허위사실 유포하는 등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고요.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열린민주당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대선 전에 합당해갖고 이제 민주당으로 들어왔잖아요. 아직 기억나는 게 대선 출구조사할 때 JTBC는 틀렸잖아요. 그렇죠.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최강욱 의원님께서 엄청 그러면서 저는 저렇게 좋아하는 건 정말 이재명 후보를 축하하기 위해서 저렇게 좋아하는 건가? 아니면 자기한테 이 쓰여진 혐의들이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좋아하는 건가 이랬는데 새벽이 되니까 점점 표정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저 끝까지 봤거든요. 근데 이분 제가 알고 있기로 이거 정치 경력이 이게 오래된 분은 아니잖아요. 정치 경력은 오래되지 않았고 이제 법조인이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막 그런 걸 드러낼 정도로 이렇게 나중 일은 별로. 당의 후보가 되면 좋아하는 거 너무 좋아. 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눈에 딱 들어오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 송영길 대표, 추미애 장관, 최강욱 의원 너무 박주민 의원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니 저는 출구조사가 2개가 나왔는데 하나는 지게 나왔잖아요. 네. 지게 나왔는데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전 처음 봤어요. 와 이게 워낙 박빙이어서 저희도 이제 속보를 쓰고 이러려고 기자들이 거의 다 새벽에 한 3시 넘어서 이제 대충 윤곽이 드러났죠. 4시 정도에. 저 4시에 이제 네. 제가 여러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네, 그러니까. 네, 그때 제가 코로나 투병 중이다. 아픈 상태에서 지켜봤습니다. 예. 자, 어쨌거나 사람들에게는 어떤 호칭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예를 들어서 저는 많이 듣는 게 정혜연 기자 얘기 듣고 아니면 정혜연 씨, 혜연 씨 얘기 많이 듣고 그러는데 저희도 지금 윤석열 당선인에게 분명히 당선인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윤석열 씨라고 부르는 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네. 근데 이거는 의도적으로 나름대로 야지놓은 거잖아요. 아니, 누가 봐도 요즘 당선인이라고 그러지, 진짜. 네. 그렇죠. 그러면 제가 그럼 문재인 씨라고 하면 뭐라 그럴 거예요? 문재인 씨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며칠 뒤면은 문재인 씨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도 네. 당선인한테도 윤석열 네. 씨라고 하니까 네. 저도 그냥 문재인 씨라고 해도 되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닌데 네. 이건 다분히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문재인 씨라고 부르면 의도가 있다고 안 하겠습니까?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한테 씨라고 부르는 거는. 문제가 있죠. 네. 자, 정말. 그때 쓴 게 있다고요. 네, 당선인을. 그리고 또 망나니들의 장난질에 부서지고 망가지더라도 결코 무릎 꿇지 않을 것. 여기서 망나니들의 장난질을 윤석열 당선인과 그 측근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들이 뽑아준 대통령 당선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48%의 득표율로 당선이 됐어요. 그렇죠. 최강욱 의원이 그 신처럼 받드는 것처럼 보이는 문재인 대통령 41%밖에 득표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41%를 받은 이 문재인 대통령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반쪽 났다는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 우리 정혜연 기자랑 얼마나 저희가 방송 많이 했습니까? K방역. 하도 저기 했을 때 우리 욕도 되게 많이 먹었어요. 네. 왜 남들 다 잘한다는데 너희는 왜 못한다 그러냐. 근데 그때도 저희가 분명히 끝을 봐야 된다라고. 끝을 봐야죠. 그거는 저희가 잘했다는 거라기보다 이게 말들을 쓸 때 좀 이렇게 너무 좀 저속한 그리고 일부러 너무 의도적인 흠집내기. 저는 국민들이 너무너무 현명하셔서
이런 거를 쓰면 되게 멋있어. 그러니까 그 본인들을 지지하는 열혈 지지자한테는 멋있다 이런 평가를 받을지 몰라도 일반 중도 사람들은 뭐 어떻게 생각할지 예, 제 생각이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지금 윤석열 당선인한테만 이런 게 아니고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나요 혹시? 과거에 최강욱 의원이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 이종걸 전 의원이라고 있어요. 네. 아니, 뭐 국회의원 오래 많이 하신 네, 분인데 당선 의원이죠. 네. 그러니까 2012년 8월 새누리당의 공천원금 사건이 터지자 이종걸 전 새정치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공천원금이 아니라 공천장사입니다. 장사의 수지 계산은 직원의 몫이 아니라 주인에게 돌아가지요. 그들의 주인은 박근혜 의원인데 그년 서슬펄에서 사과도 하지 않고 얼렁뚱땅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그 전 대통령이 그때 대통령 신분이 아니었고 그냥 의원이었는데, 그러니까 아마 이때 2012년 8월이었으니까 그때가 아마 비상대책위원장이었거나 그랬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당의 주인이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근현이라고 한 거예요. 이게 좀 너무 그년, 네. 좀 너무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더 웃긴 게 이제 3년 후에 이 이종걸 전 의원이라는 분이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된 거예요. 그 청와대 오자배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대통령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었고, 박근혜 대통령 만난 거예요. 그 오자배동이 끝나고 나서 이제 헤어지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이종걸 전 의원한테 오늘처럼 말씀하시면 인기가 많으시고 잘 되실 텐데 인물도 훤하시고 그런데 왜 근현이라고 하셨어요? 이런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때 얼마 깜짝 놀랐겠습니까? 이종걸. 그렇죠. 깜짝 놀라서 이렇게 서 있다가 아유 그땐 죄송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이제 기자들이 딱 나오니까 진짜 사과한 게 맞냐 그랬더니 그렇죠. 근데 그거는 3년 전에 오타였지만 사과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컴퓨터를 누구나 다 하지 않습니까? 네. 보면 오타라는 건 틀린 글이잖아요. 옆에 자리가 잘못 찍히거나 그렇죠. 이게 근데 그 녀랑 그 녀는 니은을 한번 더 누르는 거기 때문에 잘못 찍힐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 어떻게 오타예요? 오타. 네. 심지어 그 년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오타라는 건 틀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틀린 글을. 그녀는 틀린 글은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네. 아니 근데 특히 이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사과도 했으면 잘못한 게 명백하면 깔끔하게 사과를 차라리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나와서는 사실 그게 뭐 3년 전 그게 뭐 오타였지만 갑자기 뭐 지금은 많이 뉴스에 사라졌지만 이재명 후보가 뭐 내가 존경하는 그때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왜 이렇게 말을 하는 거랑 다 이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런 게 이제 쌓여서 저는 대선 결과로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 뭐 저희는 진짜 뭐 보수 진보란 얘기도 쓰지 않고요. 요즘 이제 좌파 우파라고 쓰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정말 이쪽 진영 그 정말 좌파 진영의 사람들은 거의 문재인 대통령을 신처럼 모시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모시죠.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단한 게 이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 진영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2019년도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 특별 인터뷰를 진행한 KBS 송현전 기자가 답변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끊으며 질문을 맞아요. 했고 야당의 주장을 인용해서 독재자라는 표현을 했어요. 근데 기자가 물어볼 수 있죠. 야당에서 질문하라고 거기 앉아있는 거기 네.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심지어 그냥 자기 생각의 독재자도 아니고 야당에서 독재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랬더니 그걸 질문했다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에서 얼마나 뭐라고 했습니까? 예? 근데 자기 대통령한테는 이렇게 해도 막 엄청나게 공격하고 이런 사람들이 예? 당선인한테 윤석열 씨라 그러고 그렇죠. 그쵸? 그 한 당의 비상대책위원장 그 한 당을 이끌고 있는 그 당 대표급의 사람한테는 근현이라 그러고 이게 말이 됩니까? 예. 그러니까요. 이제 너무 이렇게 사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저급하고 정말 보기만 해도 이렇게 눈살이 찌푸려지는 이런 언사나 행동들에 대해서 뭐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민주당은 뭐 우리가 0.73% 표차로 진 거다. 뭐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우리를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대통령제라는 거 이거 승자 독식의 적이어서 뭐 대통령 부통령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진 거는 진 겁니다. 그거를 인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최 기자 분석처럼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뭐 10권 통상했던 정권 뭐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서 5년 만에 정권을 내려놓게 된 데에는 내로남불식의 모습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다음 시간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